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입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쉽다면 또 쉬울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이 문제도 이렇게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도 기본 중에 기본 문제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뭐 정리하셔서 시험에 나오면 이 문제를 뭐 선택해서 쓰셔서 좀 고득점 맞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서브노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해서 이제 개요를 저는 이제 3줄 정도 적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적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소프트 네트워크에 이제 어떤 개념적인 거를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풀어서 썼다. 그 기숙사 답안지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풀어서 쓴 거거든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풀어서 쓴 건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쓰지 않고 이제 핵심 키워드만 조합해서 쓰겠죠. 일단 제 동영상을 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읽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해서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은 변전소에서 2회 이상을 수전용 차단기를 생략하고 네트워크 변압기를 접속하고 변압기 2차 측은 전뱅크를 네트워크 모선에 접속하여 병렬 운전하는 방식으로 배전선 1회선 고장에는 부하 제한 없이 수전을 계속할 수 있고 3, 4회전 소프트 네트워크의 경우 배전선이 2 이상 사고가 동시에 발생해도 부하를 제한하면서 정돈되지 않아 공급 신뢰도가 높은 방식이다.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자료는 이제 의제 핸드북에 가장 잘 나와 있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옮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적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많이 쓸 양도 없고 또 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제 제가 그 공부할 때 당시에는 좀 이해도가 떨어질까봐 노파심에 이렇게 그 내용을 다 갖다 적은 겁니다. 근데 일단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소프트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이렇게 구성 개통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정리한 거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면 굉장히 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브에서 기억해야 될 건 변압기 1대, 2대, 3대라는 거, 3대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세대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그 간단히 메모한 것을 설명하고 서브노트 설명드리면 굉장히 이해 빠르실 거예요. 여기 지금 문제를 좀 겹쳐서 놨는데요. 지금 이 세대를 저는 지금 여기 하나만 그렸다. 왜 우리는 하나만 갖고 설명해도 세 개가 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개를 안 그렸다는 것만 좀 서두에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네트워크 프로텍터 차단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또 설명드리려고 연습장에 네트워크 프로텍터 차단기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빼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요거를 설명드리고 나서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개요에서 이제 2회선 이상 수전을 하고 또 3, 4회선의 스포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배전선의 2회선 이상 사고가 동시에 발생해도 정전 없이 공급 가능하다. 뭐 이런 말들이 아까 개요에 있었어요. 여러분, 일단 끝나고 이 동영상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반복해서 보시는 건 뭐냐면 2회선 이상 수전한다는 말은 이 설비 3, 4회전 수전한다는 말은 R, ST, R, ST, R, ST, R, ST 해서
이런 두 회선이 고장나도 나머지로 공급받아서 정전 없이 공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최소 뭐라고? 최소 2회선 이상 RST, RST 그러니까 최소 3회선 이상은 와야 됩니다. 1회선, 2회선, 3회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요에 굉장히 많은 말을 썼거든요. 뭐 2회선 이상의 뭐 해야 되고 뭐 차단기를 생략하고 네트워크를 변압기를 결합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회선 이상 와야 되고 3회선 와야 되고 3, 4회선인 경우에는 1, 2회선이 사고 나도 나머지 3, 4회선으로 전압을 공급받아서 이제 정전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프트 네트워크의 방식의 특징은 여러분 같은 전력 회사에서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뭐 수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회선은 A 변전소, 다른 회사는 B 변전소에서 수전을 받아서 한 회선 사고 나더라도 다른 계통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수전 신뢰도를 향상했는데 요거는 또 개념이 틀립니다. 같은 전력 공급 회사에서 같은 변전소에서 이렇게 회선 수들을 1, 2, 3, 4, 5, 6 회선 해갖고 최소 2회선 이상, 그래서 2회선이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회선으로 공급해서 뭐 정전 없이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프트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저거예요, 여러분. 개통도입니다. 단선결선도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대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1번은 이제 LBS를 설치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항상 온돼 있는 차단기입니다. 항상 온돼 있고, 항상 여기에 보시면 좀 전에 보셨겠지만 똑같은 뱅크가 세 뱅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리기 전에 똑같은 거니까 이제 생략하고 요 하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BS 이거는 상시 온돼 있고 이거의 기능은 그냥 개팩입니다, 여러분. 개팩이. 근데 이거는 또 아크를 차단 못해요, 여러분. 아크를 차단 못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있는 상태에서 개폐하는 것보다 이제 무전압 상태에서 이제 온오프 하고 이제 완전히 개방됐냐, 완전히 차단됐냐 그런 상태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생각하시면 그냥 다리 오픈돼 갖고 아예 눈으로 봐도 확실히 온돼 있다. 그런 느낌, 오프돼 있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차단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개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론서적인 내용에는 변압기 여자 전류의 소전류 정도는 뭐 차단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이론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건축 전기할 때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뭐 이해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합격한 입장이니까 이런 글을 볼 때 좀 약간 우스워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막 적고 또 외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변압기 여자 전류의 아주 그냥 뭐 눈에 보일 뚱말뚱한 전류 정도는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차단기는 아니고 그냥 개팩이다. 상시 온돼 있다. 이거의 기능은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TR입니다. 네트워크 TR. 그러니까 변압기인데 이제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라서 네트워크 TR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보셨듯이 세대가 병렬 운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 1뱅크, 2뱅크, 3뱅크가 병렬 운전되는데 여기에 써놨죠. 130% 과부하에서 8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압기 1번, 또 옆에 변압기 2번, 변압기 3번이 있는데 이게 고장났어요, 여러분. 이게 고장나도 나머지 2대의 변압기가 얘만큼의 부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 변압기 자체는 이 용량의 130% 이상, 그러니까 과부하에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된 변압기다. 그게 네트워크 변압기다. 네트워크 변압기는 그렇게 한 뱅크가 사고 나도 나머지 뱅크가 그걸 흡수해서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130% 과부하에서 언제까지 8시간 운전해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게 네트워크 TR의 기능이고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프로텍터 CB 했는데 여러분들
파워퓨즈와 CB 조합하는 거는 뭐 전기기사 할 때부터 또 여러분들이 뭐 전기에 활동하시면서 많이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후비 보호하겠다. 왜? 우리 차단기에서 이거 차단을 해야 되는데 뭐 단락이라든가 엄청 큰 순간적인 이제 전류가 생겨서 차단기 사이클로 차단 못할 때 뭘로? 후비 보호 차단기로 차단을 하겠다. 그 내용의 그 퓨즈입니다. 그리고 CB는 네트워크 CB여서 밑에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이거의 기능은 여러분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CB를 구성하는 것 중에는 주계전기, 67계전기, 이거는 역전력 차단하는 계전기이고 정상전류 투입하는 계전기입니다. 그리고 위상 계전기도 있는데요. 그건 78번이고 PT 1차, PT 2, PT 1번, PT 2를 비교해서 자동 투입 신호 전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압계전기거든요. 전압계전기는 전원축 전압 확립 시 투입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만요. 핸드폰이 잠깐 에러 나서 잠깐만요. 왜 그러지? 잘 보고 계시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초가 좀 흘러갔는데요. 이렇게 좀 화면이 이제 약간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께 촬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버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차단기는 역전력 차단, 네트워크 CB의 주요 기능은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네트워크 CB에는 밑에 설명될 거니까 일단 개념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67계전기, 78계전기, 84계전기를 이제 조합해서 이 차단기를 뭐 투입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온 오프를 하는데요. 여러분 또 다시 설명드리면 67계전기는 여러분 역전력 검출하고 정상 전압을 투입하고 78계전기는 PT1, PT2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투입 신호를 주고 전압계전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전원 측의 전압을 검출하는 겁니다. 이건 일단 개념만 알고 계시고 이 네트워크 CB, 이 네트워크 차단기 제가 별표를 몇 번 쳤는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동, 제가 못 적어드렸는데 자동 온, 자동 오프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현업이나 뭐 전기기사 하시는 분들, 뭐 설계나 감리 분들은 이게 직접 온오프를 조작해 볼 일은 좀 많이 없죠, 솔직히. 근데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로 계신다든가 뭐 전기 안전관리 대행을 한다든가 뭐 시공업체 계시는 분들은 뭐 자주 온오프 하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단은, 오프는 어떤 지락이든 단락이든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단기 꺼졌다, 차단기 트립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온은, 차단기 온은 어떤 엔지니어가 가서 점검을 한 이후에 투입을 해야 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트워크 프로텍터 CB는 자기가 자동으로 차단하고 또 어떻게 자동으로 투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니까 이것도 꼭 메모해 놓고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좀 전에 위에서 설명드린 뭐 역전력 차단, 뭐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그 부분을 이제 변압기 밑에 그 차단기 부분에 이런 계전기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답안지 제 거 서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좀 적으시면 되는데, 위에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TR은 좀 전에 130%의 과부하에 8시간 동안 운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한 대 사고 나더라도 두 대가 그 용량을 이렇게 흡수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계산 방식은 변압기 대수, 이게 3대 변압기 병렬이냐 4대 변압기 병렬이냐 5개 변압기 병렬이냐에 따라서 변압기 대수에, 이거는 마이너스 1은 이게 사고 난 변압기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대가 사고 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3대가 병렬 운전하면 3-1 해서
그 수용과의 최대 수요 전력. 이 130%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0%에 8시간 운전해야 된다. 그래서 130분에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히 공식만 보고 외우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고 하면 벌써 이제 다 저는 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67계정기는 이제 이게 주계정기인데 주가 이제 주요 기능이 이제 역전력을 차단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밑에 측에 이제 뭐 사고 같은 게 나가서 사고 전류가 위로 이렇게 전원측으로 흘러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역전력을 검출해서 이게 차단하고요. 당연히 정상 전류가 이제 흐를 때는 이제 투입 상태를 유지해서 이제 그 뭐죠? 활선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근데 가장 큰 특징은 2차 측이나 이런 데서 사고 나서 역전력, 역전력이 전원측으로 상승할 때 이거는 이제 검출해서 이제 차단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이 있고 78 위상 계정기는 제 거 아까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기억 못할 PT1과 PT2를 비교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고 계시죠? 지금 여기 PT1, PT2 그러니까 이 차단기를 기준으로 전원측과 부하측이라고 한다면 요 전압을 비교해 갖고 전원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다. 자동 투입 신호를 줄 수 있다. 전원측 전압은 살아 있고 2차 측 전압은 죽어 있다. 그럼 차단기가 꺼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이제 투입해. 왜냐면 1차 측 전압이 2차 측으로 흘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1차 측과 PT1과 PT 2차 측을 어떻게 비교해서 투입 신호를 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 오프를 뭐 어쩌고저쩌고 자동으로 한다 막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전압 검출은 그러니까 84 계정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압을 검출하는 계정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압을 검출하는 겁니다. 전압을 검출해서 이게 이렇게 전압을 검출해서 이제 이거를 전원을 확립하려고 이렇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하는 겁니다. 잠깐 컴퓨터가 잠깐 에러가 났네. 잠깐만요. 1초만요. 여러분. 금방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계정기가 이제 이해하셨죠? 조금 몇 초 딜레이 된 거는 뭐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전압 검출한다. 정상 전압이냐 아니냐 전압도 검출하고 78 위상 계정기는 PT1과 PT2를 비교해서 뭐 자동 신호를 준다. 역전력 계정기는 당연히 정상 전류는 뭐 통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순간적으로 뭐 사고 전류가 막 전원측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뭐 사고가 파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단한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네트워크 프로텍터고요.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이런 역전력 차단하고 막 이런 말들이 변압기가 네가 사고 나면 요 부하측이 사고 나서 너가 사고 나면 너만 죽어. 우리만 죽고 나머지 두 대는 건전상은 건들지 마. 그런 가장 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돼요. 여러분 고장이 발생돼요. 건전상 회선에 아까 변압기 한 대, 변압기 두 대, 변압기 세 대 병렬 운전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변압기로 사고가 어떻게 파급되는 것을 이제 방지한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들 그런 기능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안지 반드시 표현해서 설명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옆에 요 CT가 있는데요. 이거는 3권선 CT입니다. 여기 CT 하나 있고 여기 하나 CT 있고 이거는 3권선 CT인데요. 3권선 CT는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으로 이루어진 게 여러분 전기기사 때 공부하셨던 다 내용입니다. 3차 권선은 뭐 검출해요? 영상전압, 지락전류를 검출합니다. 그래서 지락을 차단할 수도 있고 여기에 R이라고 했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뭐 실무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변 저항, 이렇게 저항을 가변해서 이 민감도를 높이거나 민감도를 낮추겠다.
그런 의미의 심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작되는 원리는 84 계정기가 전압을 검출합니다. 전압을 검출했는데 이상 없어. 뭐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제대로 들어와. 그래? 너 투입해. 그럼 84 계정기 A가 이게 투입해서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통전됩니다. 그럼 67 계정기가 최종적으로 주 계정기가 검출해서 이게 CB에 투입 신호를 주어서 이제 투입돼 갖고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 그 투입도 되고 차단도 되고 전압이 공급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또 썼나요? 제가 상권선 CT 말씀드렸죠? 상권선 CT가 이거예요. 1차 건선, 2차 건선, 3차 건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건선 CT를 쓴 이유는 이제 영상 지락 전류도 검출하겠다. 그만큼 이제 보호 계정 시스템을 강조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의 전부를 설명드린 거예요. 전부를. 소프트 네트워크의 수전 방식의 이제 전부를 설명드렸고,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오늘 이 영상은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의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이 동영상을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부로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 2편으로 해서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있는 서브네트를 요거와 함께 또 20분 이상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20분이 넘어가고 이제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루해 주실 수도 있고 그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뭐라고요? 소프트 네트워크 2회선 이상 수전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고 LBS는 어떤 기능이고 네트워크 TR은 왜 130%에 8시간이 운전돼야 되는지도 설명드렸고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프로텍터 퓨즈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CB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그리고 역전력 계정기, 위상 계정기, 전압 계정기 뭐 이런 게 있고 왜 자동으로 온오프가 되는지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드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프로텍터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텍터이고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이 회로를 그려서 그러니까 보호 계정기 회로를 그려서 하나하나 설명드렸고요.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이게 84 계정기가 동작해서 83A 접점 릴레이가 여자돼서 그러니까 우리 자동 시퀀스 할 때 그냥 전기 기사급으로 그러니까 A 접점 붙는 거죠. 얘가 여자돼서 우리가 원하는 릴레이의 전압이 220V면 220V 뭐 300 PT 하니까 뭐 110V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내가 검출을 해서 릴레이가 여자되니 A 접점이 붙어서 이제 전압이 공급되고 또 67 계정기가 그걸 읽고 오케이 이상 없어 투입해 차단기 온 돼서 이제 투입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게 오늘 좀 정할게요. 이게 네트워크 수전 설비 수전 방식 1 네트워크 수전 방식 개요에 대한 설명 1로 정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네트워크 수전 방식 2 서브노트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서브노트에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좀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또 제가 틀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해서 이제 서로 실력들이 다 윈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건 네트워크 수전 방식의 좀 개요에 대한 설명이었고 연습장으로 쓴 개요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개요와 더불어 이 설명된 이 한 페이지와 더불어 이제 서브노트에 작성된 것들에 그걸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쉽게 또 내용을 좀 이해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